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이노겸 TV를 운영하고 있는 경찰 면접 멘토 이노겸입니다. 앞으로 경찰 면접에 관한 모든 것은 유튜브에 이노겸 TV를 치고 들으시면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 면접의 1단계 방식인 집단 면접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면접, 집단 면접 또는 실무 면접은 면접관의 구성이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1, 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위원은 3 내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편성은 학생 4, 5, 6명 정도를 한 개조로 편성을 한다. 질문의 유형은 개별 질문형, 주제 토론형, 상황 설정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답변 요령은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답변의 방식이나 답변의 순서가 달라진다. 상세히 나중에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것이고, 평가하는 방식은 면접위원 1인당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인데 세 사람 또는 네 사람의 점수를 합산해서 나누기 3 또는 4를 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내게 됩니다. 알겠죠? 자, 왜냐면 뭐 7788이다 그러면 딱 떨어지겠지만 뭐 778이다 이러면 7점 얼마 나오겠죠. 7점 얼마 해서 소점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총 소요 시간은 약 20분 내지 30분 정도가 일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집단 면접에 먼저 질문의 유형 3종 세트를 살펴보면 개별 질문형, 주제 토론형, 상황 설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개별 질문형은 뭐냐면 면접관 한 사람이 학생한테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경찰 실무에 관한 어떤 지식을 묻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답 질문의 순서는 학생이 5명 있으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물 수 있고,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물 수도 있고, 또는 면접관이 임의로 특정 학생을 지목해서 3번 학생, 2번 학생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면접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 자, 예를 들면 개별 질문의 어떤 유형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매 맞는 여성이 만일에 베트남 여성이면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는 N번방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만일에 얼굴 등 범죄자,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것은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하는 것이냐, 이런 법적 근거를 물을 수도 있겠죠. 이런 유형이 개별 질문인데 이것은 어떤 지식만 있으면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토론형 질문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주고 학생들끼리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토론시키는 방식도 어떤 학생 한 사람한테 네가 조장을 해라, 나머지는 조언을 해라,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활 질서계 직원이다. 그럼 한 사람은 계장을 하고, 한 사람은 경사를 하고, 한 사람은 경장을 하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은 순경을 하고, 그래서 계장 자네가 토론을 주재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론이 좀 예시를 많이 들어왔는데 서울청의 기출문제를 한번 볼까요? 탈북자가 재입국한 후에 다시 남한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에 받아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만일에 받아주는 것이 옳지 않다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 게 맞느냐? 만일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 처벌한다면 어떠한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봐라.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국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 화해 분위기 차원에서 좀 용서해 줄 것인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토론해봐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에 대해서 토론해봐라. 자,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는 찬성하는 견해가 있을 것이고, 폐지하는 걸 찬성하는 견해가 있겠죠. 자, 찬반 토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논거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자, 경기청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본인이 경찰관이 되었다고 가정한 다음에 외국인 5대 범죄에 대해서 당신이 국가적으로 어떤 해결책 말고 경찰관으로서 개인적으로 당장 어떤 5대 범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한번 토론해봐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저는 외국인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외국인 집단 그 주지에 가서 저는 외국인 어떤 회장 또는 총무를 만나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뭐 의견을 들으면서 외국인 범죄 동향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것도 좋은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경기청 기준 세 번째는 원준 사건과 같은 케이스 발생 시에 현장에 출동했다면 현장의 대처 요령, 현장에 조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2012년도 사건인데 나라가 시끄럽던 사건입니다. 원준 사건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자, 공통기출 문제는 뭐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또는 보이스피싱 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시오. 또는 보이스피싱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뭐 종류별로 해결 방안이 조금씩 다르겠죠. 자, 다섯 번째는 불신검문 강제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 보시오. 자, 문제는 학생들이 불신검문 강제 조항이 의미 자체를 모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걸 모르면 토론 자체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불신검문 강제 조항이 뭔가부터 먼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토론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실명제 및 악성 댓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봐라. 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 악성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 차원에서 악성 댓글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악성 댓글은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게 좋겠는가, 뭐 이런 류의 토론이 되겠습니다. 자, 또 출제 가능한 문제는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뭐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막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는데, 이 가짜 뉴스를 과연 규제할 필요가 있는가, 또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출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출제가 유력한 문제는 N번방 사건이 나라가 시끄러운데 N번방 사건 같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토론해봐라. 뭐 이것은 아주 시사적인 문제로서 유력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주요 토론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 상황 설정형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가장 난해하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떤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정해서 거기서 너는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당신이 처음 발령받아 지구대에 왔는데 다른 직원들은 뭐 당신을 다 왕따 시키고 뭐 이렇게 조금 뭐 일도 안 도와주고 조금 그래 하는데, 당신 팀장은 뭐 일도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밥도 가끔 사주고 뭐 가끔 술도 한잔 사주고 굉장히 너한테 자상하게 잘해줬는데,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팀장이 니한테 뭐 돈을 3천만 원 빌려달라 한다, 또는 뭐 은행 보증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할 경우에 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학생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어떠한 답변을 하는지 따라서 학생의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유형으로는 상사가 밥을 산다고 해서, 또는 뭐 지구대장이 파트소장이 밥을 산다고 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관내에 불법 오락실 업자 또는 룸사롱 사장이 와서 앉아있다. 다른 동료들하고 같이 가는데 너는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밥을 먹을 거냐, 아니면 밥을 안 먹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아주 난해한, 아주 애매한 질문입니다. 자, 집단 면접에서 개괄적 답변 요령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실무 관련 질문이기 때문에 실무에 관한 지식이라든가 법적 근거를 일단 충분히 많이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상황, 뭐 베트남 여자가 매 맞고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어떤 상황 판단력도 중요할 것이고, 법적 근거를 된다면, 토론한다면 논리성이 또 중요하겠죠. 자, 이런 논리성과 상황 판단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토론형 질문은 5명 또는 6명이 동시에 토론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바로 비교가 잘 됩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 어떤 논리성과 상황 판단력과 자기 주관을 확실히 세워서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는 어떤 명쾌한 답변, 명쾌한 주장이 굉장히 유리한 답변의 방향이 되겠고, 또 답변의 순서, 예를 들면 질문을 토론이 아니고 학생에게, 자, 학생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했는데 순서 없이 아는 사람 먼저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했다. 그럴 경우는 적어도 답변의 순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 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나 다섯 번째를 가면 앞에 했던 학생들하고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나 중복되는 논구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답변의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순위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이 집단 면접에서는 면접에 등급이 있다고 그랬죠. 강제 배분을 한다 했는데 S, A, B, C 등급 판정하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동시에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겠죠. 저 학생 참 답변 잘하네. 저 학생은 왜 저래? 그래서 10점 줄 사람, 9점 줄 사람, 5점 줄 사람 이렇게 구분이 확실히 되는 어떤 질문의 유형, 면접의 유형이 집단 면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집단 면접에서는 실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로 면접에 들어가면 인성 질문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소개 해봐라. 네 경찰에 지원한 동기가 뭐냐? 네가 꼭 경찰을 해야 될 이유는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인성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절대 당하지 말고 실무 질문에서도 인성 관련 질문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연습한 대로 여러분이 답변을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실무 질문은 분야별로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이런 것이 실무 질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봤고, 개별적인 실무 질문을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 컨텐츠에 걸쳐서 장시간에 걸쳐서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집단 면접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괄적인 사항을 조금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성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